흥과 감정, 그리고 풍요의 교각인 술, 우리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모든 예술혼을 불러오는 묘약이라고들도 합니다. 하지만 취함에도 도가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수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술에 대한 경험이 아직 많이 작지만 그래도 술이라고 하면은 즐거움과 풍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 말만 들어도 그때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과 왁자지껄한 아니면 소소하게 뭐 어찌됐던 즐거운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이 술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책 소개 먼저 하자면 오기정 회장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서전까지는 아니지만 이 회장님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일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술에 대하여 흥과 감정, 풍요의 교각인 술, 우리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모든 예술혼을 불러오는 묘약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취함에도 도가 있어야 한다. 한번 제가 재밌었던 부분 읽어볼게요. 학창시절 술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억은 늑대 울음소리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첫 겨울방학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방 안에 빙 둘러앉아 큰 대야를 막걸리를 가득 부어놓고 안주라고는 강냉이에 튀긴 것뿐이었지만 밤을 새우며 마시고 놀았다.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늑대 울음소리이다. 늑대 울음소리 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심지어 동물원에서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런 것만 봐도 그때의 풍경과 그때의 느낌, 그리고 자연의 낭만들이 느껴지는데 들어보고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시니까 좀 부럽습니다. 그렇게 무서움증을 느끼면서도 밤새워 시골의 또래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놀았던 기억. 막걸리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밤새워 놀 수 있었을까? 술이 거나해지면서는 늑대쯤이야 하는 호기도 부렸지만 벌써 60년이 가까이 되는 먼 저쪽의 이야기이다. 늑대 소리와 막걸리. 지금 생각해도 너무 낭만적인 추억이고 내 기억 속 한 폭의 풍경화이다. 그때 밤새워 떠들어댔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 사랑, 포부, 고백, 미래 등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는가. 기억 속의 술. 1970년대 초반에는 우리 사회의 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관대한 편이었다. 그렇겠죠? 지금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 사회 속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전반적에 걸쳐서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자유롭고 권하는 사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기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술과 가까웠고 대인관계에서 좀 더 접해야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레 술이 사회생활의 동반자였다. 그렇다고 하네요. 오기정 회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술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오타이라는 술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술이 전통주래요. 근데 이 술은 제가 어디서 들어봤지 곰곰이 기억을 해봤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학과 교수님께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오기정 회장님께서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경험하신 분들께서 동일하게 언급된 술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술을 끊다. 여러 상황이 겹치고 겹쳐오면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대인 관계의 문제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결심은 누구나들 한 번쯤은 하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탁 안 서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결단력 있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뭔가를 마음을 먹으면은 이번 마지막만 딱 한 번만 하고 이번 한 번만 하면은 다음 내일부터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다이어트 같은 걸까요?
다이어트도 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마음인데 아마 이때도 기정 회장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단주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만 딱 하고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그 순간 드셨던 생각이 내가 내일부터 술을 끊을 것인데 지금 이 한 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남은 맥주잔을 내려놓고 술과는 이별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유혹과 뭐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입시 때도 그렇고 뭐 여러 큰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들 앞에서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일부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 저희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취함에도 도가 있다. 우리 민족은 생활 속의 예를 중히 여긴다. 비록 취하고자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심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어른께 공경의 예를 갖추고 남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는 것은 음주의 예절이다. 음주 때의 이러한 예절을 주례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주도로 여겨왔다. 특히 저희처럼 뭐 학생이거나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술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라고 하죠. 술에 대한 예의. 저는 이거를 성인이 되기 전에 아빠한테 배웠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롭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술잔을 들고 있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셨고 여러 사회에서도 그런 걸 중요시 여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예의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깊게 새겨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술을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취함의 도를 알고 지키는 그런 예절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술에 대하여 처음에는 솔직히 가볍게 읽기 좋아서 제일 먼저 눈에 갖고 관심이 갔는데 읽다 보니까 오기정 회장님의 아주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술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읽어보고 한번 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여기 다시 길을 묻는다라는 책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주시고요. 다음엔 다른 챕터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